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어제 오전 10시 33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습니다. 위헌 불법인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킨 지 43일 만입니다. 특히 지난 2주 동안 철조망과 차벽으로 요새화한 관저에 숨어 법 집행을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온 윤석열. 자기 말대로 수사와 탄핵 심판에 당당하게 임하기는커녕 어떻게든 시간을 끌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루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에 걸맞은 처신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끝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한겨레 사설을 요약했습니다. 김영민! 공수처는 8시간 20분에 걸친 조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다시 불러서 조사하는데 어제 윤석열은 진술 거부로 일관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 말에 따르면 답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름도 주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사 이후 조서 열람과 날인도 거부했습니다. 입을 열긴 열었는데 점심 도시락, 저녁 된장찌개 등 밥 먹을 때였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항의 섞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 같은데요. 공수처는 체포시 아닌 내일 오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영민! 윤석열이 계획했던 복귀 프로젝트는 무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윤석열 측은 먼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기각을 이끌어낸 뒤 수사를 무력화하는 시나리오를 그려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체포를 막아 수사를 지연시켜 둔 상태에서 지지율 상승, 탄핵 반대 집회 확산 등을 기반으로 헌법재판소 압박 여론을 결집해 간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 인용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탄핵이 기각되면 수사도 무산될 거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한편 윤석열이 구속까지 된다면 헌재가 파면하는데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오는 일요일 아침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 같지요. 김영민! 윤석열이 그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차 답변서를 보면 그야말로 황당합니다. 국회는 문 닫으라고 하는 등 위법적인 포고령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포고령을 스크린하긴 했지만 부주의하는 바람에 위헌적 요소를 거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김용현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또 부정선거를 비상계엄의 주요 이유로 꼽았는데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이 있다라는 전형적인 극우론자들의 사고방식을 답습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의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선거 부정을 서슴지 않는 반민주, 반민족 패거리들로 중국의 재력을 앞세워 이 땅을 중국과 북한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 한마디로 소설을 썼습니다. 김영민! 이번 윤석열 체포에 있어서 분수령이 된 것은 대통령, 경호처 등 공권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경호처는 그제까지만 해도 강경 대응을 시사했는데요. 그러나 경호처장 직무 대행을 맡은 강경파 김성훈 차장도 결국 내부 반발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경호처 직원 일부는 차병용 버스에 차 키를 두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체포하러 온 경찰 관계자는 버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우리가 운전해서 치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가를 간 인원도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경호처 직원의 심적 갈등을 부추기는 데 있어서 경찰과 공수처의 심리전이 주효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영민!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윤석열이 압송된 이후에도 서울 한남동 관저에 계속 머물 전망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파면되면 관저를 떠나야 합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를 보았다며 얼굴이 형편없더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형했겠지요. 야당의 칼끝은 이제 김건희를 향할 분위기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김건희 출국 금지, 체포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놓았고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건희에 대해 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비롯해 많은 범죄 사실에 대한 재조사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